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빌딩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시기가 좀 아니신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플래티넘에서 박진우 부사장님이 또 한국에 오셨어요. 부사장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따끈따끈하게 날아온 네, 박진우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현재 그 맨하탄의 부동산 시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하튼에서 주거용과 상업용을 같이 얘기를 좀 드려보면 주거용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옥석을 가려서 좋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대출을 해야 되니까 금리가 아마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를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어서 리테일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피스 시장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오피스는 좀 어때요?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면 $100 밀리언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맨하튼 미드타운에 $100 밀리언짜리 빌딩을 70 밀리언을 주고 30 밀리언을 론을 받아서 샀어요. 그 당시에는 공실률이 5% 정도였죠. 임대료도 꽤 높은 편이었고 2024년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시점에 공실률이 70%로 올랐어요. 임대료는 그때 수준의 70%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건물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리파이낸스를 하시려면 30 밀리언을 더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리파이낸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빌딩 값어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100 밀리언이 있었는데 70 밀리언을 넣어서 이제 30 밀리언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30 밀리언을 넣어서 이 빌딩을 조금 더 견뎌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낮은 가격에 정리를 해서 좀 건져볼까. 근데 건져볼까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시장, 싼 가격에 좀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시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매입하기에는 좀 기회일까요? 상업용도 주거용으로 가득 차 있는 빌딩이 있고요. 뭐 밑에는 상가, 위에는 오피스, 이런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이죠. 뉴욕에서 멀티 패밀리라고 오롯이 레지던셜 유닛만 있고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빌딩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리테일이나 오피스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주거용 임대 유닛으로 채워져 있는 빌딩을 매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2016, 17년도에 뉴욕에 오셔서 빌딩을 사시고자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 빌딩에서 1층에 예를 들면 3만 불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테넌트가 나가고 나서 3만 불을 받거나 아니면 3만 5천 불 더 올려서 받아야겠죠. 근데 그런 시장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끝나고 이 테넌트가 나가게 되면 더 이상 3만 불 내는 테넌트를 못 찾고 2만 불을 요구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빌딩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시기가 좀 아니신 것 같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캡 레이시 뭐 3%, 3.5%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사실 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빌딩 시장이 피크였을 때는 임대료를 더 높이거나 빌딩의 지출을 줄여서 빌딩의 값어치를 높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5% 이상 되는 물건을,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하셔서 지금의 피크에 있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이제는 캡레이트가 낮아지잖아요. 내가 이걸 5.5% 혹은 5% 캡에 샀는데 4%의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차익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거용도 사실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불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업용은 조금 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이제 많은
매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잡지들을 통해서 맨하탄 안에서의 좀 공통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가 너무 공실률이 심하니까 주거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좀 그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실제로? 왜냐면 도시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B클래스, C클래스 오피스 빌딩을 그대로 두는 게 도시 입장에서는 견딜만 할 거예요. 빌딩이 비어있게 되면 유동량이 줄고 그럼 도시가 한산해지잖아요. 그런 오피스 빌딩이 주거로 바뀌면 도시는 조금 더 활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오피스 빌딩이 주거로 전환되면 집값이 더 싸지지 않을까,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봐요.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를 하게 되면 더 활력소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하탄이 한 서울 크기 한 강남 서초구 합친 면적의 70% 됩니다. 5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인구는 160만 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친 인구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 지역 내에서 좀 어디가 좀 핫한가요? 어디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맨하탄 안에서도 힘이 점점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힘은 사실 잡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직장들이 어디에 오피스를 여는지. 거기가 이제 저는 로월 맨하튼이라고 봐요. 허드슨 야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허드슨 야드 밑에 한 3가부터 세븐 스트리트의 웨스트 사이드, 거기를 이제 첼시, 웨스트 빌리지, 트라이베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지역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얼마 전에 구글이 4만 평 정도 되는 허슨 야드 강변에 구글 캠퍼스를 지었어요. 완공한 지가 한 2달 채 안 됐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그 지역에 이제 최고의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어떤 그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저는 아직도 센트럴파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00만 불 이상 되는 콘도나 뭐 400만 불, 500만 불 되는 콘도들은 임대료가 10,000불 이상 되잖아요. 걱정들을 하세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임대가 될까요? 2만 불이면은 한 2,600만 원인데 한 달에 이거를 누가 임대하나요? 잘 돼요. 승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분들의 수입을 보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그냥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 연봉 1억이면 거의 최저시급 받는 거라고. 연봉 1억이면 맨하탄 안에 못 살아요. 아 그렇구나. 소득 수준도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월세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임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시면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뉴욕 뭐 부동산 시장은 들어가 볼 만한, 검토해 볼 만하고 뭐 주거 쪽이 되게 뭐 지금도 좋고 상업용은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들어가긴 쉽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그리고 괜찮은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맨해튼 부동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후에 궁금하시거나 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박진우 부사장님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1년 안 돼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